최근 금융권과 통신사 그리고 정부기관까지 연달아 해킹 피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이버 보안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부터 롯데카드, KT와 LG유플러스, SGI 서울보증 그리고 웰컴 금융그룹까지 연쇄적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태의 전개와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연달은 해킹 피해 사건, 전반적으로 사건 전개 과정 짚어주시죠. 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전체 서버 점검 결과 3개의 서버에서 2종의 악성 코드와 5종의 웹셀이 발견됐고 1.7GB의 데이터 유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SGI 서울보증도 지난 7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재외복구센터와 백업 시스템이 모두 암호화되면서 사흘 동안 업무가 마비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본 비밀번호 0000을 장기간 사용했고 백업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아서 최후의 방어선까지 뚫렸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보증대출 업무를 거부하면서 서민금융이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또 웰컴 금융그룹 계열사도 해킹을 당했는데요. 웰릭스 F&I 대부에서 이달 초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 해커 조직이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들어가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SK텔레콤에 이어서 KT와 LG유플러스 등 기타 통신사들도 해킹 피해 정황이 드러났죠. 네, 지난 4월 해킹 사실이 드러난 SK텔레콤에 이어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올해 상반기 수개월간 해킹을 당했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랭매거진 40주년 기념호에서는 한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익명의 화이트 해커 2명은 킴이라는 공격지로부터 8GB에 달하는 한국 기관과 기업 유출 데이터를 확보했다면서 매거진에 제보했습니다. 유출 데이터 목록에는 KT와 LG유플러스 에서 나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T에서는 SSL 인증서 유출 흔적이, LG유플러스에서는 서버 계정과 직원 정보, 또 내부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까지 외부에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부 부처의 전자서명 인증서와 내부망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외교부 내부 메일 서버 소스 코드,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온나라 소스 코드와 내부망 인증 기록 등이 유출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있었던 SK텔레콤도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고요? 네, SK텔레콤은 지난 4월에 유심 인증 장비가 해킹 당해서 최대 2,3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소비자 2천여 명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고 SK텔레콤은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면 보상 계획안을 제출받아서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도 일괄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카드사, 통신사, 보험사, 은행 계열까지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보니까 이걸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공격을 당한 기업들의 공통된 문제는 뭡니까? 네, 통신사부터 금융사까지 이제 전부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생활과 연결된 인프라 전체가 노출됐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인증서와 서버 계정, 내부망 코드 같은 핵심 자산이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내부 통제 부실인데요. SGI 서울보증은 기본 비밀번호를 장기간 사용했고 최후의 보루인 소산 백업도 전산망에 연결해두는 바람에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또 단일 계정으로 수십 개의 서버를 관리해서 하나가 뚫리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구조도
보였고요. 이와 함께 보안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SGI 서울보증의 경우에는 보안 전담 인력이 4명뿐이었고 또 주말에는 외주 직원들이 원격으로 관리했습니다. 결국 주말에 공격이 발생했지만 사고 인지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허점도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국이 강제로 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KT와 LG U+의 경우에도 사고가 없다고 보고는 하긴 했지만 해외 보고서에서 이제 정보 침해 정황이 드러났고요. 최근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총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런 것을 회사가 꽤 긴 기간을 두고 알 수 있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놓친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좀 그 답답함을 느낀 부분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신고 제도인 걸로 보이는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금융사와 기간산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고 보고 체계를 두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보보호법 GDPR 위반 시에는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기업의 CISO, 즉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제도를 의무화했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자진 신고 중심이라 기업이 실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사건처럼 대규모로 집단 분쟁 조정으로 번져야만 제도 개선 논의로 본격화되는 현실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파장이 좀 예상됩니까? 네, 개인정보 유출이 현실화되면 금융사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또 금융사와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주가와 영업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 차원에서도 금감원과 개인정보위가 과징금과 임직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는 보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생존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달에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보안 투자 확대와 인센티브 개편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고학수 위원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SMS-P 의무화 하려고 하면 그거는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조만간 발표될 대책에는 이 SKT 건으로부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문제의식을 얻어가지고 이동통신 서비스라든가 주요 공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는 게 필요한가? 뭐 이런 검토는 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논의 중이고. 네, 이번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나영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